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요쌤입니다. 요즘에 바람이 참 많이 불죠.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바람만 불어도 아픈 통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져왔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도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 질환인데요. 오늘은 한번 통풍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채널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와 복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고요. 잘 마무리를 하고 지금 현재는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은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에서 이렇게 영양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졸업을 했고요. 제가 딴 자격증들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의미 있는 자격증은 건강생활관리사이겠죠. 그래서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 건강 컨설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스토리 혹은 PM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2021년도까지는 재직 생활을 했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좀 열심히 또 생활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좀 병을 얻었습니다. 미병의 상태지만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를 했을 때 큰 질환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병원을 다녀도 잘 치료가 안 돼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 비타민 미네랄이 자연적인 치유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비타민 미네랄 공부한 뒤에 이렇게 좀 찾다가 이 PM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났고 그리고 이렇게 제 몸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확신을 1년 동안 이제 먹고 제 몸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야 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제 산하에 제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파트너들이 생겨서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로 내 몸을 임상한 결과라고 했는데요. 임상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은 저는 매년 건강 검진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것뿐입니다.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0.36으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적혈구 미성숙은 제가 유전적으로 보았을 때 검사를 해보았는데 비타민 B를 대사하는, 그러니까 흡수하는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혈구 미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에 걸렸었는데 이때도 알약으로 된 그런 비타민 B를 3개월 동안 먹었지만 수치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스 형태의 비타민 B를 먹고 나서 이렇게 수치 개선을 하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장기능 수치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요. 이렇게 장기능이 좋아지니까 이 면역 기능이 높아져서 NK 활성도라고 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추적해서 잡는 그런 면역 세포이죠. 이 NK 활성도가 500 이상이 정상인데 저는 무려 3,560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풍은 왜 생기는 걸까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요산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DNA, RNA, 그리고 ATP, 이건 이제 에너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내기 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ATP 회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DNA, RNA, 그리고 또 ATP 이런 것들이 분해될 때 요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산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찌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우리 몸에 적당히 있어야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말씀드린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항산화 제2죠. 자, 요산 수치입니다. 요산 수치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7 이상이 되면은 고요산 혈증이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요산은 혈액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요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정화가 됩니다. 자, 이 결정화가 된 요산이
콩팥과 관절에 쌓이게 되는데요. 특히 콩팥에 쌓이면 어떤 통증이 그렇게 관절에 쌓인 것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유산 결정이 많아지면 이렇게 백혈구가 총동원하죠. 원래 백혈구는 염증이 있는 대로 이렇게 몰려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백혈구가 총동원을 해서 그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면역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통풍은 혈압과 당뇨, 고지혈 등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고 또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 LDL 콜레스테롤은 또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서 혈관 내 축적이 되는 거고요. 나트륨이 또 너무 많으면 혈압이 상승해서 혈관 배역에 손상이 오고. 그런데 이 통풍은 퓨린이 너무 많아서 이제 요산이 많아지고 이 요산이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이렇게 고체화가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사질환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직 통증은 없지만 유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 수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하면은 거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수치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유산은 언제 많이 만들어질까요? 주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썼을 때 만들어져요. 과로, 지나친 운동.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우리 세포 수준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역시 지나친 운동도 해당되고요. 과식, 음식을 분해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죠. 스트레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죠. 특히 술 해독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술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액상과당을 많이 먹을 때도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유산 수치가 높아집니다. 모두가 다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썼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양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때 특히 이제 유산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퓨린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퓨린은요, 요산 수치를 올리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특히 알코올, 요산의 그 소변 배출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산의 소변 배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하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통풍이 오신 분들은 술 때문에 온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술을 꼭 반드시 금주하셔야 합니다. 특히 맥주는요, 맥주 향을 내는 호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푸린이 많아요. 그리고 퓨린이 많은 것들은 고기류가 있는데 특히 내장류에 퓨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한 국물, 그리고 등푸른 생선, 오메가3 때문에 많이 드셔야 되는데 등푸른 생선에도 퓨린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음료, 과당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과당과 특히 에너지 음료는 요산을 잡아다가 혈액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자, 비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몸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네. 자, 바람만 불어도 아픈 통풍. 자, 주로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제 유산이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중력 때문에 엄지발가락에 가서 그 관절이 특히 관절 그 이 체온하고도 관계 있는데 관절 체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쌓여서 이렇게 주로 90% 이상은 엄지발가락이 아픈데요. 간혹 또 팔꿈치나 턱에 통증이 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심장과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요산이 막 돌아다니다가 체온이 낮은 곳이 있으면 그게 고체로 변하기 때문에 결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산과 저체온은 계속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요산이 많으면 저체온이 오고 저체온이 있으면 또 요산이 쌓이고 그래서 우리가 체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90% 이상이 성인 남성에게 오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요산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도 완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완경기 여성들이 이렇게 통풍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통풍 발작이란 말을 쓴대요. 너무 아프기 때문인데 얘가 요산 결정이 되면은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리칼처럼 날카롭게 이렇게 결정이 되어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큰 통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게 날카롭기 때문에 뭐 세포를 찌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백혈구들이 몰려가서 인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풍약인데요. 사실 통풍은 약을 끊으시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지셨다 하더라도 꼭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과 무관하게 요산을 낮추는 약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좋습니다. 네. 약을 먹지 않으면은 뼈가 녹아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통풍 솔루션이에요. 요산 저하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잘 드셔야 되고요. 또 소식하셔야 되고요. 술, 과당, 줄이기라고 했는데 금주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금연, 네, 가볍고 꾸준한 그러한 운동, 너무 심한 운동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수분 섭취 잠깐 말씀드리고 항산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수분 섭취는 체액이죠. 체액. 우리는 체액이 없으면은 우리 몸이 깨끗하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체액이 없으면 또 역시 요산은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어느 정도만 몸에 있고 나머지는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체액이 없으면 요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체액이 없으면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고요. 또 이 요산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체온이 약한 그리고 또 중력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간 그런 그 엄지발가락이나 이런 관절 부위에 끼면서 이제 통풍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을 많이 드셔서 많이 드셔서 내 몸 밖으로 요산을 빼내는 게 관건인데 탈수 음식을 먹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탈수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물을 많이 빼앗아 가요. 커피는 보통 그 물 6잔을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고요. 술, 탄산음료, 매운 음식도 많이 물을 빼앗아 가고요. 보양식도 역시 많이 물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활성산소 도대체 항산화제 이제 체액 공부했으니까 우리 통풍에 좋은 항산화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항산화제를 이해를 하려면 활성산소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인데요. 항산화체와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항산화체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고 항산화제는 몸 밖에서 이제 섭취하는 것을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는 생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의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가 너무 많아지면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요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몸인 거죠. 자, SOD라고 하는 것은 항산화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각 장기에 항산화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항산화체가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거죠. 노화의 종말에서는 그래서 SOD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우리 몸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량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항산화제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활성산소를 막고 배출해주는 항산화 영양소들은 네, 짜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영양소들이고요. 네. 이 활성산소에게 이 항산화제는 전자를 내줘요. 활성산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전자가 하나 부족한데 건강한 세포에서 이걸 뺏어와요. 그런데 항산화제는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에게 말하자면 전자를 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가 중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포 입장에서 세포 건강의 솔루션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잘 놀고 이거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세포는 굉장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세포 관리를 위해서는 요 네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산화 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셀레늄인데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비타민 A, C, E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미네랄입니다. 아연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얘네들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 미네랄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숙면을 할 때는 그 항산화 호르몬 멜라토닌이 나오는데요. 이 멜라토닌을 위해서 크롬, 비타민 B, 그리고 셀레늄,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직간접적으로 항산화를 돕는 영양소들입니다. 네. 비타민 A, C, E, D, 비타민 B. 네. 비타민 B는 우리 현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조한경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비타민 B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왜 그러냐면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얘가 코르티솔 호르몬 그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수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코르티솔은 생존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 온몸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니까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는 비타민 B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미네랄, 오메가3, 유산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산화질소입니다. 네, 산화질소를 발견한 루이스 이그나로는 이미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이 산화질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NO, 이게 이제 산화질소예요. 산화질소는 활성산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색출해서 중화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항산화제보다 1000배나 강력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제품에 뮤노겐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 뜻이 뮤노겐이란 뜻이 산화질소를 다방면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 들수록 또 산화질소도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하셔도 나이가 드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제 산화질소는 이렇게 온몸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이렇게 혈관의 내피에 이렇게 잠깐씩 나오는 질소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서 혈관에 생성이 되어가지고 그 혈관을 확장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네이버에서 좀 가져온 자료인데요. 산화질소를 섭취하고 30분 후에 이렇게 하체에 체온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제 오메가3와 코큐텐입니다. 네, 모든 세포막의 그 형성을 하고 있는 오메가3 특히 맞죠. 네, 뇌세포의 70%가 그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큐텐은 DNA를 망가뜨릴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코큐텐은 그리고 또 이 ATP라고 해서 이제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회로를 돌릴 때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코큐텐이에요. 그리고 또 심장 질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모든 건강은 기초 영양을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파워 칵테일은 이렇게 균형 잡힌 기초 영양에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파워 칵테일은요, 53가지 혼합 야채 과일에서 영양소를 추출해내는 방식인데요. 네, 물론 유기농으로 다 이렇게 재배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물보다 작은 분자로 이렇게 분자화해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8종의 비타민 B와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특히 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락토바실러스가 2가지가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수용성 4가지, 불용성 3가지, 7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용성과 이 불용성은 특히 이렇게 비율이 중요한데 여기에 잘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B,
바로 제 적혈구 미성숙을 이렇게 개선을 시켜준 액티바이즈입니다. 1부터 12까지 다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비타민 B는 특히 우수한 산소 운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포가 그 산소를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플러시 현상이 일어나죠. 네, 이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이제 흡수가 잘 되는 것을 드시면 피부에 랑게란스 섬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걔를 자극하면 뇌하수체에서 혈관을 열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열으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 곳으로 백혈구가 달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지 않으신 않으신 부분, 이런 부분에 특정 부위의 열감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플러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비타민 B1부터 12까지는 이렇게 탄단지를 대사하는데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필요합니다. 다음 리스트레이트는 이렇게 8가지의 미네랄과 비타민 D와 그리고 비타민 1, 2가 들어있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 몸에서 4%밖에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활성산소 제거, 중금속 제거, 숙면, 독소를 제거해주는 숙면. 네. 자, 그 듀오는 이제 오메가 3하고 코큐텐 말씀드리려고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항산화 그 젤을 지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죠. 이 젤 슈츠는 아예 항산화, 세포를 보호하는 젤 슈츠라고 하는 것이 세포를 보호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냥 아주 심플해요. 비타민 A, C, 셀레늄 이렇게 들어있죠. 자, 뮤노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화질소를 이렇게 우리 몸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게 하는 것이 뮤노겐입니다. 자, 흡수가 안 되면 세포까지 가서 흡수가 안 되면 아무리 뭘 먹어도 의미가 없죠. 자, NTC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영양소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몸의 안팎에서 세포 수준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독점적 영양소 전달 개념인데요. 이렇게 피흡수율의 비밀은 바로 물 분자보다 작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물이 가장 흡수가 빠르죠. 물 분자보다 작게 해서 물 분자 속으로 이 분자가 들어가서 이제 세포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김동화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마이크로솔브락에서 지용성에 수용한데요. 우리가 우리 몸속으로 지용성을 우리 몸에 넣으면 간과 담에서 담즙이 나와야 소화 흡수가 되죠. 그런데 얘도 역시 물 분자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다가 물 분자가 얘를 지용성을 끌고 가서 세포에 전달하기 때문에 간과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화에 쓰이는 소화 효소를 아낄 수가 있어서 한 30%가 우리 에너지 중에서 소화로 쓰인다 하더라고요. 체온은 한 60%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이 소화 효소를 아껴서 세포 회복력과 노화 지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듀오는 물에다가 이렇게 섞으면은 절대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물에 섞입니다. 당연하겠죠. 네, 물 분자보다 작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NGP인데요. 우리 비타민 미네랄을 공부하다 보면 서로 얘네들은 끌어당겨서 시너지를 내는 애들이 있고 서로 밀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마티, 네, 비타민 A, C, E 이런 것들을 묶어놨다는 거죠. 네. 뮤노겐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서도 역시 비타민 B6, 9, 12를 묶어놓고 뷰티는 이렇게 콜라겐이 비타민 C가 있어야 흡수가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 점막 흡수의 장점이죠. 입, 식도, 의, 소장, 대장은 모두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막 흡수로 빠르게 흡수가 되어서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인증 같은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튜브 그리고 또 특히 킬링리스트. 그래서 그 올림픽에 보면 가끔 이 저희 PM 제품을 이렇게 막 이렇게 경기 중에 드시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마셔도 이 전 제품이 도핑 프리이기 때문에 호르몬 전고체, 스테로이드, 각성제가 미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운동 중에 마시면은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로 성과를 얻는 거죠. GMP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에서 제조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뭐 독일 GMP 하면은 전 세계가 그냥 프리패스죠. 다음에 중요한 인증 중에 이 할랄과 코셔가 있어요. 할랄은 이슬람 율법을 따른 것이고요. 코셔는 유대교 율법을 따른 식품 관련 인증인데 얘네들을 두 가지를 다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랄과 코셔를 다 받고 인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슬람 율법은 엄선된 자연 소재여야 돼요. 그래서 합성 감미료, 착색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야 심사를 인제 통과할 수가 있고요. 코셔는 특히 최종 제품에 국한된 인증이 아니고요. 원재료와 가공 전반에 걸친 식품 제조 전 공정을 다 포함해요. 칼에서부터 뭐 모든 것, 모든 쓰이는 모든 도구와 원재료들을 이제 이 코셔라고 하는 율법에 맞아야 되는 거죠. 굉장한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던앤 브래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글로벌 기관인데 여기서 A 트리플을 맞은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포는요 정말 관리하는 만큼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는 활성산소 대사력을 한번 검사를 해 봤더니 100%가 나왔습니다. 네. 활성산소를 대사를 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열심히 잘 먹었기 때문이겠죠. 자 제 혈액인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완경기 여성이 이렇게 좋은 혈액 수치는 처음이다."라고 진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혈관 점수 매우 좋고요. 네 장내 미생물도 역시 제가 파워 칵테일을 말씀드렸는데 이 파워 칵테일에 유산균 두 종류와 그리고 식이섬유가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변비도 있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태였는데 인제 이 제품을 한 6 개월 정도 먹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종수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네 유형은 육식형에서 채식형으로 네 비만 오염도죠. 역시 통풍도 비만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비만하신 분들은 요산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오염도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장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뚱보균이 26.3에서 1로 날씬균이 1에서 25.6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이 좋아지면 장에서 그 면역 기능이 70% 이상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NK 세포 그 활성도 검사를 했더니 제가 무려 3,560이 나왔는데 이 NK 세포 그 활성도 검사는 인제 그 해 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하시고 가셔서 검사를 하면 8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나의 면역 기능을 굉장히 좀 잘 알 수 있는 척도예요. 그래서 500 이상이 정상인데 100 에서 200 정도 나오시면 질환의 전조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때가 아마 염증 상태가 요때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0 미만이면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은 NK 세포를 검사를 해 보면 100 미만이 많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인제 제가 코칭해 드린 그런 분의 사례예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402 였고요. 한 1년 정도 드시고 나서 820 정도로 2 배가 뛰었죠. 특히 이분은 이 좀 실험 정신이 강하셔서 "너무 못 믿겠어. 난 수치를 믿을 거야." 이러시면서 사실 전 검사를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임상이죠 이것도. 본인 몸으로 임상을 하신 건데 그 임상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운동을 더 하거나 더 어떤 걸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이렇게 1년 이상 다 드신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좋은 그런 NK 세포 활성도 검사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풍, 네,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참 저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통풍 솔루션이에요. 유산 저하제는 꼭 챙겨서 드셔야 되고 또 이렇게 1단계에서 4단계가 있는데 2, 3단계에서는 이 통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산 저하제를 잘 챙겨서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소식하셔서 체중 감량 꼭 하셔야 되고요. 저희 안전한 제품으로 디톡스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연락 주시면은 함께 체중 감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술, 과당 절대 얘네들은 요산을 막 그냥 폭발적으로 내 몸에 요산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금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한 것 수분 섭취, 요산을 내보내려면 수분이 많아야 된다. 특히 뭐라겠죠? 네, 수분을 빼앗기는 그러한 수분을 빼앗아가는 식품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항산화 영양제 이거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요산을 이렇게 없앨 수 있고 요산을 조금 더 이렇게 중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 영양제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통풍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 항산화 영양제 잘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있어. 난 삼시세끼 잘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땅 속에 이미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영양제를 별도로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통풍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번 유튜브를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